안녕하세요. 경매하는 해커 곤입니다. 자, 여러분 23년도 벌써 9월입니다. 이제 몇 개가 안 남았죠. 새해가 오기를. 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경매에 대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직도 경매에 대한 밸류가 있냐? 뭐 또는 이제 경매 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아직까지 먹을 게 있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입증했다시피 네, 저도 1년에 두세 건 정도 경매 물건을 꾸준히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아직도 잘 된다입니다. 잘 되고 아직까지 먹을 건 많다라는 부분인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잘 배웠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봐도 유튜브 경매 기본 채널 관련된 채널들만 봐도 되게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컨텐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너무 방대하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가감히 배제하고 실제 물건들을 보면서 실제 매각되었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경매는 가난한 사람이 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음,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그중에 돈을 많이 얻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간절함, 그 노력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 잘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근성 빼면 시체야. 근성밖에 없는 사람 되게 잘합니다. 거의 뭐 오뚜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끝까지 뭐 아무리 낙찰이 안 돼도 아무리 경매로 성과를 못 보더라도 꾸준하게 물건을 찾고 물건을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물건을 겟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익을 맛보고 자금을 불려서 더 큰 물건에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네, 근성이 좋은 사람. 자,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이제 지금 그 일강부터 할 때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그 경매 사이트만 주구장창 뭐 1년, 2년, 3년 계속 보다가 이 물건 좋네? 오케이. 이 물건 좋네? 2, 3년 동안 그 경매 사이트만 보다가 경매를 접는 사람이 5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뭐다? 한두 개 보다가 좀 이렇게 너무 확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할 때에는 일단 바로 컴퓨터 끄고요. 어디? 그 마음에 드는 물건, 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직접 주변 상권도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 대한 관찰도 하고, 주변 부동산의 시세도 물어보고, 이해되시나요? 그 분위기를 직접 가서 무조건 느껴야 된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즐기는 사람. 절대 못 이기죠. 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떠한 취미라도, 어떠한 뭐 업무라도, 일이라도, 뭐 생활 라이프에서 재밌어 하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 네. 이 정도.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고 근성만 있고 엉덩이가 가볍고 즐기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 어떻게 하면 망할까? 자, 귀찮아 죽겠네. 이건 그냥 컴퓨터로만 재밌게 시간 날 때만 봐야지. 에이, 저기 인천까지 또 어떻게 넘어가? 저기 창원까지 어떻게 물건 보러 가? 집 나가기 싫어. 그냥 컴퓨터로만 경매 그냥 공부만 할래. 100% 망합니다.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에이, 이거 대충 보니까 좋네. 그냥 공매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입찰이 됩니다. 경매는 안 돼요. 직접 가야 돼요. 법원에, 관할 법원에.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되니까 가보지도 않고 저 또한 두 번이나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어, 자기 눈에만 이쁜 물건이 한 번씩 보입니다. 자기만의 그 이상향이 있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내 이상은 저기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야. 이게 내 꿈이야. 재건축의 꿈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가 내 이상향이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 비슷한 물건이 나왔을 때 무조건 홀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가치 있는 거지 너무 자기를 믿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아시겠나요? 그럼 어떻게? 주변 부동산, 네, 현장에 가서 주변 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수요를 파악하고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입찰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이거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팔아버려야지. 자기가 자기 물건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뭐 2억 남길 것도 5천만 원밖에 못 남기고, 뭐 1억 남길 것도 2천만 원밖에 못 남기고, 심지어는 2, 3천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어떻게 세금 다 떼고 나니까 마이너스더라. 왜? 쫓기니까. 경매가 뭐 단기, 중기, 장기 투자가 다 됩니다.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야. 호흡이 너무 길어. 절대 아니에요. 단타도 되고, 중기도 되고, 장기 투자도 충분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목표한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휩쓸려가지고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팔아야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수중에 자금이, 여유 자금이 한 2천만 원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뭐 1천에서 2천 정도 있는데, 물건을 보다 보니까, 어, 빌라 같은 게 나왔는데 너무 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5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세금 내고 해도 한 7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천은 뭐 또 다른 물건 해야지. 아니면 뭐 내 차를 바꿔야지. 뭐 좋은 가방을 사야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싼 건 싼 대로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감정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싼 건 싼 대로 무조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될 수 있는 한 가용 자금 안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어, 효율성이 좋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망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자, 그럼 경매란 뭡니까 도대체? 제가 기존에 뭐 법을 들고 오고, 뭐 시행령을 들고 오고, 그런 식의 공법을 들고 오고, 민법을 들고 오고, 그런 식의 교육은 안 할 겁니다. 강의는 안 할 거고요. 어떻게? 무조건 사례 베이스로, 물건 베이스로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습득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절대 뭐 법 베이스로는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경매란 심플하죠?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뭐 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담보를 잡아줬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빌리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분 또한 저한테 빌려줄 때 믿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이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000만 원 저당을 걸고 빌려줬습니다. 담보를 걸고. 근데 제가 더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기일이 지나고 상환할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법원에다가, 에이, 저기, 안 됐지만 돈 빌려줬는데 1,000만 원 안 주네요. 담보 잡았던 저분, 제 거 아파트 팔아주세요, 그냥. 그리고 나한테 그 저당권 1,000만 원 배당해주세요. 갚아주세요. 법원, 너가 대신. 이게 경매입니다. 심플하게 갈게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고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법원에게 대신 받아줘 하는 게 경매입니다. 그게 담보가 부동산일 때 부동산 경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매니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경매도 있고 선생님 공매도 있던데 뭐 무슨 차이입니까?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경매 신청을요. 그 다음에 뭐 법인도 할 수 있고, 주체가 다양합니다. 자, 그럼 공매는 뭐다? 공매는 국가다.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매는 국가다. 공공기관이다. 뭐를 경매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이다. 이해되나요? 네, 경매는 우리 같은 일반 민간이다. 공매는 국가고 세금이다. 되죠? 그다음 경매는 직접 대구에 물건이 있다. 대구에 가야 된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서울 집에서 해도 된다. 부산 집에서 해도 된다. 지방에 있던 물건들도. 이해되시죠? 딱 끝까지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경매 사이트 따로 있고요. 공매 사이트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 배우는 시간이죠. 경매만 학습하겠습니다. 자, 경매.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 라는 부분에, 나는 기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죠. 왜? 실수하면 부러지니까. 투자했던 돈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대신에 과한 기본은 불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끄집어내어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법책 이만큼 보고 뭐 기본 서적 한 10권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바로 졸업합니다. 투자 하나도 못하고 졸업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주체가 뭐예요? 부동산이고, 우리는 경매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경매로 특화되어서 그 수단 기법 중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치다.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상가, 유동인구 많은 곳의 상가. 공장, IC 가깝고 공장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곳의 공장. 토지, 개발 가능한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땅. 모든 공통점의 요소는 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경매를 하는 것이지, 경매 기본 지식, 유치권, 뭐 선순위 임차인, 가처분, 이런 법정지상권, 특수물권 전문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이제는 좀 하지 마십시오. 물건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걸려 있잖아요. 풀 수밖에 없어.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걸려 있는 뭐 물건이 있어요. 지금 뭐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뭔가 어려워. 그걸 뭐 책 세 권 가지고 또 공법을 공부하고 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의 가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지금 지식이 방대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라. 경매 나는 3년 배웠어. 나는 특수물건 5년 배웠어. 나는 경매 전문가야. 나가리입니다. 나가리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들었지만 물건 제대로 하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경매 입찰하고 많이 받아보고 많이 명도해보고 많이 매매해보고 많이 본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물건 부동산 경매는 밸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경매는 물건 어디서 봐요, 선생님? 자, 무료 사이트가 있고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돈 안 내고 보는 곳, 돈 내고 보는 것. 돈 안 내고 보는 곳, 돈 내고 보는 곳. 자, 무료는 뭐예요? 공짜라서 좋다. 초반에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써도 돼요. 두인 경매. 아시겠죠? 굳이 돈 내고 쓰는 이런 유료 사이트 쓸 필요 없습니다. 유료는 언제? 진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좀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나도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이제 할 때 그때 뭐 3개월을 결제하든지 뭐 1년을 결제하든지 투자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실러나야 저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초반에 입문할 때에도 저는 끊고 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끊고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매 물건은 어떻게 검색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면서 실제적인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보다시피 그 아까 무료 사이트였죠? 두인 경매라는 무료 사이트고요. 네이버에서 두인 경매를 치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 두인 경매를 치면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URL을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무료 버전이고 회원가입만 해서 쓰면은 충분히 학습하실 때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검색 필터 보기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유료 경매 사이트도 비슷한 UI, UX 화면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제가 쓰는 유료 사이트가 친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매 검색. 자, 경매 검색을 하기에 앞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경매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경매 사건에서 앞에 있는 뭐 2023, 22, 21 뭘 뜻할까요? 누가 봐도 저희는 이제 감각이 있죠. 뭐 연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법원에서 이제 경매 사건 물건 번호 중간에 2022 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매 물건에 대한 그 법원에 대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물건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도에 경매 물건 1962번 물건을 보여달라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을 해야 되겠죠. 뭐, 법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 쪽 물건만 볼래. 서울 지번만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의정부 거만 볼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 번호로 볼래. 뭐, 동일한 기능이겠죠. 어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네, 동일한 검색, 네, 필터링이고. 자, 감정 가격이 나는 100만 원부터 나는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1000만 원까지 물건만 볼래.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물건, 전체 복귀. 그 다음에 지금 ing 중인, 경매를 진행 중인 물건만 볼래. 그리고 나는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새 물건만 볼래. 그리고 나는 유찰이 된 물건만 볼래. 뭐 유찰 몇 회, 2회부터 5회까지 된 물건만 볼래. 그리고 이미 팔려나간, 이미 누가 낙찰받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떻게 히스토리가 됐는지 그런 물건들을 매각 전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정지된 거, 그다음 기각된 거, 취소된 거, 취하된 거 여러 가지 물건 지금이 어떤 현황이냐라는 필터링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중요하죠. 물건 종류.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나 지금 월세 사니까 내 아파트가 필요해. 아니면 내 빌라가 필요해. 내 단독주택이 필요해. 아니면 난 다가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원룸이 이렇게 많이 주택이 한 4층짜리 주택인데 한 층에 한 4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집주인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이 건물 하나의 주인이 한 명일 때는 다가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원룸. 그럼 다세대는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층에 101호, 102호 있는데 뭐 방 2개고 집주인이 101호 주인 다르고 102호 주인 달라요. 아까 다가구랑은 다르죠.
세입자가 여러 명이지만 주인은 하나다. 다세대는 집마다 주인이 다 다르다. 빌라, 큰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린주택. 근린주택 뭐죠? 1층에 상가 있고 2층에 우리 집. 1층에 상가, 2층에 임차 놔주고 3층에 임차 놔주고 4층에 우리 집. 이런 게 근린주택이고요. 상업용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상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근린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고 오피스텔 잘 하시고 사무실, 창고, 공장, 창고, 공장, 큰 창고, 큰 공장 얘기하는 거고요.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 구로가산,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지산 많이 있죠.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 지어져 가지고 큼직큼직하게 해서 뭐 IT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텔, 뭐 콘도,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절, 그다음에 농가 관련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 부분이고 대지, 농지, 임야, 잡종지, 가수원, 그다음에 도로, 묘지, 목장, 그다음에 공장, 부거, 하천, 그다음에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권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까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 종류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최저 가격은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최저 너 못해도 이 가격 위로는 써야 돼 라는 가격이 나는 뭐 1,000만 원부터 볼래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오늘이 13일이죠. 9월 13일인데 내가 당장 내일 입찰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임장도 가보고 조사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각길 경매를 진행하는 시작일을 나는 9월 25일 거부터 물건을 볼래 라는 겁니다. 자, 건물 면적은 여러분들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세제곱미터다. 뭐 대략 뭐 9평이다. 나누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냥 쉽게 가세요. 10평이다. 나 10평짜리부터 볼래. 건물 면적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나는 땅을 볼 건데 땅을 나는 네, 30평 정도부터 볼래. 되나요? 자, 이제는 주소. 나는 서울 물건 볼래. 추가. 나는 부산 물건도 같이 볼래. 추가. 나는 대구 물건도 같이 볼래. 추가. 에이, 대구는 별로야. 대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럼 서울, 부산만 볼래.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걸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번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특수 물건. 신것만 볼래. 재매각된 것만 볼래. 50% 이상 떨어진 거 볼래.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만 볼래. 초보자 경매 물건만 볼래. 제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걸어서 보진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제가 이런 특수 물건에 필터링을 걸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이런 특수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특수 물건이 걸려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온다. 우리는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필터링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자,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뭐 제가 쓰는 뭐 필터링 방법 저는 많이 안 겁니다. 많이 안 걸고요. 지금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좀 많이 와닿는 좀 접했던 부분이 큰 아파트 한번 네, 같이 물건 한번 두 개 보면서 경매 기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아파트 서울 부산 한번 걸어볼까요? 서울 경기 경기 서울 경기 부산 자 이렇게 하면은 쭉 나오죠. 뭐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경매 물건들이 지금 위에서 서울, 부산, 경기 검색 옵션을 걸었죠. 그 다음에 아파트만 보여달라. 물건들이 쭉 지금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자, 부산에 있는 물건이고,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고, 경기도고, 서울에 있는 물건이네요. 맞죠? 자, 한번 살펴보면서 경매 기본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대표 사진이 나오고요. 이거 다 법원에서 찍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찍어서 올려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물건의 사진이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한 주소를 나타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건물, 평수, 크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로. 뭐 땅이 대지권, 땅이 11평 정도 되는 거고 10평 정도 되는 거고 건물이 18평, 2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냥 나누기 3 해버리세요. 18.14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누기 3으로 세제곱미터에 나누기 3.3을 하면은 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제곱 뭐 미터 이렇게 3 적혀 있다, 미터 뭐 적혀 있다 할 때는 나누기 3 하면 평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억 3,300에 감정을 했는데 어디 유찰이 1회 됨으로써 지금 최저로 여러분들이 1억 8,640부터 들어갈 수가 있다. 입찰을. 그럼 1억 8,600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42로 써야 됩니다. 1억 8,642로. 자, 유찰이 1회 됐고 20%씩 내려갑니다. 부산은. 오케이. 자, 매각길 언제? 경매 언제 한다고 이거? 9월 14일 내일 하네요. 하루밖에 안 남았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요약 페이지 검색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대표적인 사진이고
물건 번호 21년도 물건이네요. 51140.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시, 네, 수도권 물건이네요. 그리고 대지권, 땅이 나누기 3해 보십시오. 19 정도 되고, 나누기 4, 84죠. 84, 25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84 타입. 자, 감정가가 5억 2,200입니다. 처음에 법원에서 이 아파트는 얼마라고 봤더니 5억 2,200이라고 판단한 거고, 유찰 1에 되어서 3억 6,540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유찰 1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찰 1에 대해서 30%씩 감면이 되고 있네요. 내려간다고, 30%씩. 이해되시죠? 지역별로 그 내려가는 감가가 다릅니다. 어디는 20%, 어디는 30%. 센 데는 20%, 약한 데는 30%씩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십시오. 굳이 외우지 마십시오.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경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내일이 입찰입니다. 자, 이제부터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2021 타경, 2021년도 타경이 꼴 경매 물건이다. 5194 경매 물건 번호다. 큰 의미가 없다. 자, 부산지방법원에서 본원에서 시작하는 거고 내일 목요일 날 10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0시에. 이게 10시에 진행을 한다는 게 10시까지 입찰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시간 또는 플러스 1시간 반. 그 법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찰을 시작하는 경매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재지는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물건이고 동일 스위트 107동 3층 302호 물건이네요. 물건은 아파트, 그 다음에 대지권. 아파트에도 선생님 대지가 있나요? 땅이 있나요? 여러분 아파트가 동그라미 맨날 살아서 그 다음에 놀러만 가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건물이잖아요. 아파트도 맞나요?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땅 위에 건물 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그 땅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누기 n분의 1을 해서 다 갈라서 땅을 쪼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평씩 쪼개갔네요. 여기는 이 동에서는. 그리고 18평, 18평 네, 건물이네요. 토지랑 건물이랑 그 아파트 제대로 나온 거죠. 토지랑 건물이랑 일괄 매각하는 거고요. 네, 강제경매고 필요한 거 볼게요. 감정가 2억 3,300이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집어드릴게요. 자, 감정가가 2억 3,300만 원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신뢰와 신의를 목표로 하는 법원에서 감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맞나요? 법원에서 감정을 해줘가지고 이걸 100% 믿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시세다? 더 쉽게. 이 가격이 무조건 맞다. 새우깡이 1,000원인 것처럼 이 단감 동일 스위트가 뭐 무조건 2억 3,300이다. 맞나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감정평가서는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법원도 어디에? 법원도 사법보좌관, 고요원, 평가 의뢰를 합니다. 법원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미래세안 감정평가라는 회사에서 감정을 했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 또 직원이 있겠죠? 감정평가사 이건우. 이 사람이 신일까? 항상 가격을 다 때려 맞출까요? 절대 아니다. 뭐, 물론 그 근거에 대한 산정하는 근거에 대한 산정 기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이 틀리더라.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개인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더라. 아파트나 이런 그 가격 정찰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너무 쉽잖아. 솔직히 부동산 들어가서 뭐 매가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수를 많이 안 하는데 대신에 상가, 공장, 땅 가격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감정평가사들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 감정가는 숫자일 뿐이다. 숫자일 뿐이다. 믿지 마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찰 1회부터만 봐야지. 유찰 한번 된 거부터. 왜? 그 사람 싸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게 물건이 진짜 4억 2천짜리인데 2억 3천으로 잡아버린 거야. 얼마야 보면 4억 2천인데 2억 3천. 거의 한 2억 가까이를 신권 1차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유찰 1회 이런 검색 옵션은 걸지 마세요. 신권부터 무조건 봐라. 어떻게 우리는 물건을 대할 때 감정가는 숫자고 우리는 안 믿는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는 유찰 몇 회 보지 말고 신권부터 무조건 봐라. 왜? 감정가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치 있는 물건을 신권부터 준비해서 유찰에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갈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1회 유찰이 됐고요. 내려가서 80% 가격으로 1억 8,6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억 8천, 뭐 200만 원 쓰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자격 없음. 탈락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둘러보면 됩니다. 사진을 둘러보면 되고요. 지금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경매 옵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소유자 신성기 씨, 채무자 신성기 씨, 뭐 채권자 강기호. 자, 소유 채무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자, 소유 주인, 채무 빚쟁이, 채권 돈 빌려준 후. 됐나요? 이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소유 채무자는 거의 동일할 거고요. 채권자 돈 빌려준 후. 오케이? 돈 빌려간 사람, 돈 빌려준 사람. 됐고요. 내려가서 25층짜리 건물이네요. 3층이고, 자, 감정원은 미래세양 감정평가가 우리 감정평가서 봤죠. 이런 것들이 유료 정보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황조사서라든지 법원에서 종사한 뭐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료 사이트에서는 바로바로 열립니다. 근데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해야지만 열리고 아니면은 뭐 정부식사나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대신 공부할 때에는 그런 수고도 일부러 해라. 왜? 기본은 아는 게 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는 무료 주인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임차인 현황. 쉽게 세입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월세 알죠? 월세 들어가서 살아봤잖아요. 저도 월세에서 살아봤고, 전세에도 살아봤습니다. 그 전세 월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 월세 현황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자, 문이 닫혀 있어서 우편함을 넣어놓는데 알 수가 없더라. 대신에 열람 내역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떠봤더니 어디? 신성기 거기 많이 들어. 아, 위에 아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더라. 뭐다?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더라. 전입신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하죠. 신성기가 전입자다. 뭐다? 아, 지집이 지가 살구나. 지집이 지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등기부 현황을 쭉 봤는데 어려.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소멸이라고 제일 처음 나온 거 있죠. 소멸. 그 다음에 여기 날짜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자, 소멸에서부터 이 밑으로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1억 9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1억 9천 플러스 알파로 법원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있다 없다. 아니면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막 큰 돈을 줘야 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뭐 제일 빠른 근저당이나 뭐 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걔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싹 팔아줍니다. 걔 포함해서 깔끔하잖아. 이런 거를 아무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조사해가지고 여기 한번 임장하고요. 부동산 한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세 알아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사이즈로. 아파트 너무 쉽죠.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경기도 안산. 오늘 첫 강의는 이런 아파트 물건 뭐 두세 개 가지고 그냥 트레이닝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특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빼서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일 때 그때 저도 한번 지식을 꺼집어내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따로 배울 필요 없더라. 자, 21년도 경매물건이고 5140번 경기도 안산 단호 초지동 자, 2005동 단지가 큰가 봅니다. 9,903호 자, 아파트 땅 17평 그 다음에 건물 84 25평입니다. 토지 건물 땅하고 아파트 같이 나왔죠. 당연히 네, 이건 물건이고 자, 감정가 5억 2,200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게 정가다? 이게 시세다? 맞다? 아니다? 감정가 무조건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는 절대 안 믿는다. 왜? 개인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전화해서 부동산 가서 시세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알아낸다. 고가가 아니라 바로 팔리게 가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차로 46,540이 최저가입니다. 자,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매에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입찰서를 작성을 하고요. 뭘 내야 된다? 보증금 10%를 꼭 입찰금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 수가 있겠죠. 보증금 10% 3천만 원 없으면 이거 물건 못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이 보증금이 없어 보세요. 옆집에 개동이 소동이 다 옵니다, 그냥. 아, 한번 찍어놔 봐야지. 에이씨, 되면 내고 많이 말지. 돈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신용학, 어떻게, 목돈이니까 경쟁이 덜 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10%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0%를 낼 때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네, 한번 보게 되면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 동의하고, 어떻습니까?
빚 진 사람, 그리고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자, 이번에는 프라임 감정평가라는 회사에서 감정을 했고요. 가격 시점,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라임 감정평가라는 거는 바깥 외부 회사입니다. 그냥 법원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맡긴 거야, 이걸. 자, 가격이 21년도의 가격이야. 지금 들어갈 때는 23년도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4개월이 지났어. 강산이 바뀌죠. 강산이 바뀝니다. 그럼 시세가 이때 감정했던 이 5억 2,200이 잘했다고 가정할 때, 또는 몰라. 하여튼 5억 2,200이 지금 그대로 5억 2,200일까요?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 구글나 쳐보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그 서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무시를 해라.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무조건 만들어봐. 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임차인이 없으며 집주인이 사용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네요. 자, 넘어가서 제일 처음 나오는 저당 또는 근저당 또는 압류, 가압류를 찾아봐라. 뭐다? 19년 2월 14일이고 밑으로 싹 사라진다.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일반 물건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먹을지만 생각해서. 자,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되고. 너무 심심하다 맞죠? 너무 재미없다 아파트. 자, 21 타경, 6144형. 자, 서울지방 안산 지역이고, 자, 신시 105세에 있는 SK뷰 711동이고 아파트. 땅 17평 대지권, 건물 84 25평 타입입니다. 자, 같이 나왔고 소유자는 백정순님, 채무자는 이종화. 다르죠. 집주인과 채무자가 다르다. 이종화가 돈 빌리면서 백정순한테 어떻게 이 아파트 담보를 걸어놔 봅니다. 보증 서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는 어디 중소기업은행이다. 쉽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감정가는 5억 5천이었고요. 어떻게 6억 6천 됐다가 지금 최저가 유찰 한 번, 두 번 되어서 지금 3차 경매가 4억 6천 5백에 나왔습니다. 5백에 나왔고 부산감정평가사에서 21년도로 12월 달에 감정을 했네요. 자, 임차인이 없으면 일반 물건이죠. 임차인이 가능하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일 빠른 근저당 저당 압류 강조를 찾아라. 17년 9월 14일이다. 포함해서 밑으로 쫙 삭제. 아무것도 하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 조회해서 가격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신가요? 이런 쉬운 일반적인 아파트 물건을 저랑 같이 한 3건 정도를 살펴봤는데 어려운 지금 지식이 필요한가요? 전혀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저희 강의가 뒤로 갈수록 특수 물건도 보게 될 거고 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옵션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 경매를 의뢰 겁먹고 이런 쉬운 물건들도 3개월 동안 학원비를 100만 원을 내가면서 하루에 6시간, 4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낙찰을 받는 방법, 경매를 접근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상가, 공장, 가치 있는 땅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특수한 옵션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매하는 해커 고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